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9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대표가 된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아이고, 대표님. 상당히 이상하네요. 아이고, 대표님 대표가 좀 약간 주책이 없어진 것 같은. 원래 우리에게 대표는, 나에게 대표는 제가 총회에서도 말했지만 굉장히 늙은 분, 그리고 권위 있는 분,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대표가 되니까 갑자기 대표가 그냥 그냥 딱. 예, 우리 사회의 유명한 대표님들, 뭐 황교안 대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왜 하필이면 그런 대표 하필. 아이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대표님? 뭐 대표가 돼도 하나도 일이 줄어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네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다 하고요,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제 마음이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총선보도감시연대,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끝나면 조금 일상을 찾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은 대표인지 사무처장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은 늘 있다라는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일간기고스 미래한국당 공천파동은 말 안 들은 미래한국당 탓이다라고 우기는. 제 이 말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닌데 자, 무슨 내용인지 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재밌어요 정말. 근데 요새 우리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흔히 말하는 보수 언론이 선거 이 판세에 대해서 하는 보도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네.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 기가 막히고 네. 코가 막힌다잉 그런 거죠. 아니 뭐 지금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갈등이야 잘 알고 계시죠. 미래한국당 비례순번이 미래통합당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라고 막 했죠. 좌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선교 대표가 그만둬버리고,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 더럽다 그러면서 그만둬버리고. 그랬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원유철 의원을 급거 파견합니다. 이거 막 다른 당에 탈당하고 다시 들어가서 바로 대표가 됐또. 네, 막 타당에다가 막 자기 인사를 파견해. 이게 가능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이게 뭐하는 진짜. 그래서 입당을 법적으로도 했는데 가능한가 봐요. 그죠? 탈당하고 다시 입당하는 거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그 입당 하루 만에 그 당 대표가 됐어요, 원유철은. 그러더니 지금 또 이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을 또 다시 짜고 있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파견된 분이 왔으니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분들로 다시 완전히 물갈이가 되겠죠. 네. 지금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모로 너무 논란점이 많아요.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판할 점이 많은데 우리 TV조선에게는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TV조선이 3월 19일에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자 미래한국당 지도부 왜 와해됐나라는 제목으로 기자하고 앵커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로 마련을 했어요. 네. 왜 와야 됐긴? 미래통합당이 깽판 쳤으니까 와야 됐죠. 뭐 이런 거를 남의 당에 깽판 쳤으니까 와야 됐죠. 뭐 이런 그렇지. 명확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TV조선 기자하고 앵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먼저 신동국 앵커가 이러한 파국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기자가, TV조선 기자 이렇게 답합니다. 예, 미래한국당은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예. 당권을 진 한 대표가 영입해온 인사들을 고려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한 대표는 이걸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순번을 짠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권을 줬대요.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인데 왜 미래한국 남의 정당과 당권을 줍니까? 세상에. 말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위성 정당을 그냥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뭐 그냥 두 당이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당인데 그렇죠. 하나의 당이라고 이미 내면화를 하고 있는 거죠. TV조선은.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황 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대충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말한 건 그런 결기를 보입니다. 결기를 보는 우리 활동가들도 가끔가다 이래. 내가 그랬잖아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너무 칭찬하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는 나쁜 거는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쁠 때 쓰는 그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난 똑같다고. 어떻게 결기야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결기. 깽판이라니까요. 깽판밖에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방송 저녁 종합 뉴스에서 깽판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횡포?
무례함, 뭐 선거 개입. 그치. 타당의 그런 걸 선거 해야 개입. 되는데 결기를 보였다고 말하는 거야. 참.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TV조선과 우리 민원연 활동가들의 차이가 있다면 네. 저희는 풍자와 비꼬려는 의도가 있다면 TV조선 기자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아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결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동욱 앵커가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물러난 일.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그 공천하다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의 뭐 이거 자진 사퇴했지만 아무튼 갈등 때문에 물러났죠.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물러난 일 이거를 총체적으로 엮어가지고 신동욱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가 뭐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 또는 정치를 알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정치가 이렇게 뭐라고 말할 이런 거야. 이런 아사리판 이런 이게 정치야? 아 진짜. 아니 그런 거를 배워가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긴 게 그런 아사리판을 그런 난장판을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만드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배워간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걸 배운 거죠. 이 진짜 이런 보도가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V조선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무 투명한 시스템의 공천을 강조하다가 황 대표 스스로 부메랑을 맞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이건 좀 아니 투명한 시스템 정말 공천을 훌륭하시다 진짜. 이거 뭐지?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다가 부메랑을 맞았으면 비판을 좀 해달라고요. 미래통합당한테. 아니, 이거 위인전인가요? 아니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게 뭐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면 어떡합니까? 그 뭐 완전 정말. 근데 저는 이게 완전 황교안 대표가 무슨 순교자 같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아니 이건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한테 쓰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못 쓰겠어. 그잖아요. 그렇죠. 네. 민망해서 이런 거 못 비서실장은 쓰지. 그런 거안 쓰지. 어떻게 민망해서 이런 걸 써요? 지금 TV조선에 좀 해줘라고 말하지 그런 거 안 씁니다. 스스로 쓰면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네. 가깝합니다. 제가 봤던 보도 중에서는 역대급입니다. 아.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있죠. 형광등 뭐. 이건 또 급이 다른 분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박근혜 그렇긴 씨는 한데. 급이 다르잖아요. 다음 기고수로 넘어갈까요? 네. 자,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이게 또 이정재의 시시각각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아, 당장 레전드. 그날 밤의 일도 내다보지 못했던 우리 중앙일보의 안타까운 칼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저주를 하시려면 조금 가려서 저주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하필 그날 밤 일이 터질 거를 저주를 해버리셔가지고 어떻게? 자, 3월 19일 날 위기 때 실력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지금까지는 낙제점이다.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게 한미 통화 스와프의 복원이다. 라고 한미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김역 칼럼 이정재의 시시각각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통화 스와프를 해야 하는 이유로 통화 스와프는 동맹의 복원이므로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친중 반미라는 그간의 오해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다. 야. 바람을 넣고 야. 그다음에 달러가 가장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에서도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재 논설위원이 실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 이야기는 안 듣기 일수요. 분리하면 딴소리 전문인 정부라. 별 노력도 안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느 날 통화 스와프는 필요 없다라고 할까봐 걱정이다. 아이고 이제 걱정 이야기를 덜으셨네. 했습니다. 아주. 네. 아주 걱정을 덜으셨어.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정재 논설위원의 예상과 달리 칼럼이 게재된 당일 오후 10시에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야. 아 이거 진짜 어떻게? 아 이거 약간 이정재 정정해야지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닌가요? 일부러 약간 내통? 그러니까 돌려서 이거를 안 될 것처럼 해가지고 극적으로 되면 더 지지율 높아지게. 근데 그동안 썼던 칼럼들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헛다리 짚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일보가 참 이게 남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자사 논설위원 그것도 참 가장 인기 좋은 나름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좋은 권위 있는 이 논설위원이 그런 기사를 써주셨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바로 다음날 조간 1면에 한미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금융 불안 급한 불 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야. 이거 현실인데 어쩌? 야 그죠? 대단하네. 예, 그리고 사설에서도 신속한 대처는 평가할 만하다. 와 칭찬을 했어. 이렇게 해외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칼럼은 이정재 논설위원 칼럼은 안 해줄까봐. 안 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분 생각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미 정부이기 때문에 네.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그 이정재 논설위원 말대로 친중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다. 아닌 거죠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일거에 뒤집힌 거야 지금 확실하게. 이정재 논설위원이 통화 수합화가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미라는 오해를 일거에 뒤집는다 그랬거든요. 네, 네. 일거에 뒤집혔는데 그날 밤에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칼럼 쓰실 거예요? 이제 못 써. 그래서 우리 얘기 제발 이제 고마해라. 진짜 친중 반미 고마해라. 진짜 네 말 맞다 나 일거에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력도 입증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이제 무능하다 하면 안 돼. 괜히 이런 글을 써가지고 진짜. 사실 요새 이게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야 늘 탑급이고 네. 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있어서 탑급이고 원래 동아일보도 만만치 않은데 요새 중앙일보가 아주 급성장했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그 유망주예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비난하기에. 그렇죠. 거기에 선두에 서 있던 게 사실 이정재 논설위원의 칼럼이었는데. 네. 뭐 선두는 여러 명이지만. 아니 그래도 이분이 좀 선도적입니다. 이 동아일보에 김승덕 네. 논설위원이 있다면 중앙일보에 이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타격을 입으셨어요. 이분 약간 예언 저널리즘 하시잖아요. 네. 근데 잘 안 맞아. 아무튼 뭐 안 맞기는. 계속 안 맞아.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미가 아니라는 게 참 확인이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 보수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마스크야 이제 너무 많아서 다들 알고 계시죠? 뭐 마스크를 중국에 다 갖다 줘가지고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의료용 알코올도 중국에 다 갖다 줘서 없다. 요거를 좀 저희가 확인해달라고 기자분들께. 그래서 뉴스톱에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가로세로 연구소고요. 아이고 참. 거기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마스크하고 알코올을 지키려면 수출 금지를 하면 되는 거다. 처음부터 수출 금지를 했어야 된다. 그랬어야 이런 수급 불안정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중국을 돕는 거니까 중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게 두려워서 아마 알코올 수출 금지를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의료 현장에서 알코올이 부족한가? 소독용 알코올이 부족한가? 요거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중국 수출로 인해서 알코올 대란이 일어났나? 세 번째는 정부가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 수출 금지가 그럼 해결책인가?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뉴스톱에서 차근차근 팩트 체크를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독용 알코올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모자르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스크를 포함해서 쓰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료 용품이 모자릅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수출 금지고 뭐고 현실적으로 수요를 못 따라가요, 공급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엄청난 물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비축해놓은 비축량도 조금씩 모자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구할 수가 없어서 클로로헥시딘 등 다른 성분의 소독약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의료 도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별다른 대책이 없으면 소규모 의료기관은 소독용 알코올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부족한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로 소독용 알코올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는 곳은 소규모 의료기관. 왜 그러겠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구의 코로나19 지정병원 이런데 일선에 필요한 곳에 먼저 지금 쏟아붓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잔가지처럼 아주 소규모 의료기관, 예를 들어 동네 병원 이런 데까지 오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 수출 때문에 알코올 대란이 왔느냐? 이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에틸 알코올은 2020년 1, 2월 대중국 수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틸 알코올 수입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1138톤이었던 수입 물량이 12월에 436톤, 1월에 610톤, 930톤. 그래서 대중국 수출 실적은 없고 수입이 된 양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또 다른 소독용 알코올에 필요한 원료인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에 2019년 12월 5,206톤, 2020년 1월 3,677톤, 2월에 4,263톤이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2019년 12월부터 2월까지 꾸준히 대중국 수출량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1, 2월 들어서 갑자기 뭐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월에 다시 약간 늘어났지만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2,237톤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12월에 확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물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1,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심각해진 1, 2월 달에는 작년 12월보다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중국의 알코올을 수출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하다.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건 애초에 한 1월부터 그냥 중국에다가 수출 금지를 때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2월 20일부터 우리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마스크 수출 금지를 조금 빨리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월 20일 날부터 급속히 증가했는데 마스크 수출 금지를 한 게 2월 26일인가? 한 일주일 있다 했어요. 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아마 좋았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확 늘어나지도 않았던 1월부터 막 그러니까 사태 초기부터 갑자기 수출 금지를 때린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공산주의라고 하겠지. 이러면 그때 또 했으면 또 몰라 근데 또 중국에다가 하라 이런 얘기니까 몰라요. 아무튼 그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될 걸 알았나 우리가.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알코올 부족 사태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손 소독제를 이게 알코올이 소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손 씻는 그냥 우리 일상에서 쓰는 손 소독제 그렇죠. 그리고 의료용으로 필요한 알코올 이런 게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총체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솔직히 손 소독제 사는 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마스크는 어려움이 있는데 손 소독제는 쉽게 구하실 수 이렇게 지하철 지나가시다가 그거 화장품 파는 데 아시죠? 화장품 파는 데서 그런 데 막 진열해 놓고 있어요. 지금도 안 모자랍니다. 맞아요. 손 소독제가. 그거는 왜 그러냐? 마스크와 달리 손 소독제 품귀는 정부가 일찌감치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간 손 소독제에 들어가는 에틸알코올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빠르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손 소독제 수요가 폭발하자 소독용 알코올 수요도 따라서 폭증을 했는데 그거를 희석하여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지칭하는 그 주정, 그러니까 에틸알코올을 한번 이렇게 뭔가 절차를 거쳐서 다르게 만드는 건데 공업용과 주류용, 뭐 식음료용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업용 주정만 손소독제 원료로 쓰지만 지금은 먹는 용으로 쓰이는 알코올까지 소독용으로 쓸 수 있게 정책을 바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 소독제 생산을 확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스크보다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거에 있어서는 잘 네. 취한 것 같은데 되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손 소독제는 간편함이 강점이잖아요. 어디 가나 네. 지금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편화해 준 것이죠. 원료로 확대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손 소독제는 확보를 했다. 그리고 다른 공업용, 주류용, 식음용 주정을 가리지 않고 소독 방역용 원료로 쓸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도 일찌감치 취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부가 그렇게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수출 금지를 해야 되냐 알코올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대중국 수출량 자체가 오히려 12월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수출 금지 이런 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코올이 부족한 것도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딱 요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이런 일시적인 현상에 있어서 외교적 이런 통상적 절차까지 함께 겹쳐버리는 수출 금지를 때린다? 마스크는 워낙 급하니까 우리가 했고 중국도 별말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알코올은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일시적 상황을 수출 금지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뉴스톱에서 자세하게 짚어준 그런 팩트 체크였습니다. 좋은 팩트 체크네요. 네. 근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의뢰를 하면 왜 뉴스톱만 반응을 하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한 군데 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요? KBS 팩트체크팀의 오규정 기자가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 보내줬던 건 못했는데 이제부터 보내주신 건 하겠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KBS 팩트체크팀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들끼리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팩트체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김야옥님, 그동안 최전선에서 언론과 필승의 전투에 앞장섰던 김원경 사무차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용전. 앞으로도 더 커진 감투로 더 가열차게 황새 관로를 후려칠 김원경 대표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야옥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댓글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차장님의 대표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굉장히 격한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영전 맞습니까? 몰라요. 아유 참. 우리 지난 그 끝까지 우리랑 달려줬던 투어이브 박미정님, 오늘 총회 때문에 더 바쁘신데도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신 처장님, 팀장님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 조금 이따 뵐게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원님, 그 고이양이 아빠와 투어이브 박미정님과 조성지 의원 전부 다 같이 우리 한 3시까지 달린 것 같습니다. 밤낮의 밤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거 편집될 것 같아요. 근데 로버트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로버트 카를라이 주말에까지 수고하십니다. 사람들 좀 많이 보면 좋겠네요. 붕업 방법 좀 저희가 정말 고민 좀 해볼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진 나이스님께서 민원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자정님께서는 MBC 시선집중 3월 20일 방송 중에 비컨 뉴스 보도 코너에서 이종훈 작가의 황희도 가짜뉴스 유포 방송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제보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질 않아서요. 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리고 라디오 모니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대한 저희 이거 말고도 지금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보 한번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라 그러죠? 심의는 넣었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모니터를 하진 않지만 시민들에서 제보해 주시면 그걸 확인해보고 심의를 잘 못 넣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귀찮기도 하고. 네, 저희가 좀 대응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안녕하세요. 직업상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로만 청취가 가능한 청취자입니다. 언론계의 저승사자로 자리에 우뚝 선 민원연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팟빵으로 좋은 해석 잘 듣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서야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누르려 왔습니다. 유튜브로는 잘 시청 못하더라도 팟빵에서는 전부 다 청취 중인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서 민원연이 사라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응원드립니다. 제 친구들도 맨날 민원연 언제 없어지냐고 자기 후원금 끊고 싶은데 언제 없어지냐고. 언론 상황으로 보면 안 없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아주 일자리 창출해줘. 우리 언론이. 그러고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해요, 사실. 모자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총회 때 제가 과감하게 또 질르지 않았습니까? 10만 양병설. 저희 10만 양병설을 해야 되는데 10만은 제가 자신이 없고요. 10,000명. 저희 회원 10,000명 시대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지금 사실 5,000명이거든요. 2배 돼야 되는데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BW 팀장님 딴짓하니 PD님 자막으로 지적하시는군요. 라고 미령곰탕님께서. 이게 지난 방송이었나? 네. 그러니까 아마 인사할 때 제가 딴짓하고 있다가 한눈 팔고 있다가 들켰던 건데 이 사진에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뭔가 화가 나 계시네요. 왜요? 왜죠? 뭔가 개슴칠에 화가 내 계십니다. 미령곰탱님께서 또 하나 달아주셨는데 분명 우한폐렴이라는 발언을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뉴스원은 여전히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라면서 우한폐렴, 우한코로나 쓰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아시아경제도 보니까 우한코로나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네. 안 되겠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지역명 쓰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 강제가 아니니까
짠 1119님 오늘에야 정기 후원을 시작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일이 너무 많아 하시는데 감사드려요. 꼭 언론 감시 필요합니다. 하여간 언론 속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J824님께서는 1,000원 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대표가 되시는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유공 게시판 등등에 링크 걸어도 좀처럼 구독수가 팍팍 늘지 않네요. 에효 빨리 좀 늘었으면 좋으련만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토크라? 네. SK스토어 홈쇼핑에서 광고를 만들었다 쳐도 휴지 업계와 광고 관련 회의 의논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지나가던 동네 똥개도 그러니까. 안 믿을 말도 안 소리입니다. 되죠. 예, 이게 업체가 만들었건 아니면 홈쇼핑이 만들었건 말도 안 돼. 그런 방송이 나간 게 말도 안 된다는 말도 안 네. 되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반말은 오리가 듣는다님. 처장님 축하드려요라고. 네. 근데 거기에 유유는 뭡니까? 감동의 눈물. 축하드리는데 유유야? 감동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지오님. 봉우리 팀장님도 좋아하지만 제 민원연 1픽은 아직 김원경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 아, 예, 웃기다. 아유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원경 차장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주 행복하고 왜 또? 예. 왜 행복해요 갑자기? 아주 행복하고 느닷없이. 질투나고 좋습니다. 무슨 말? 아, 이제는 재밌다. 대표님이니까. 네. 또. 아 그렇군요. 네. 대표님이시군요. 네. 제가 아직 그거를 적응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마 적응하기 좀 걸릴 네,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나 또 까먹었어. 박수 706. 90. 네. 아, 나 어떡하지? 대표로 일하는 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데. 대표가 된. 대표가 된. 그것도 이상한데. 아, 그냥 잭핑. 대표? 네. 민원연 대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사실 별로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방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이제 3층으로 저희 사무실 안에서 사무처장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열심히 제 짐을 뺐는데 짐이 정말 한 트럭입니다. 한 트럭. 진짜 짐 많던데요. 네, 한 트럭을 빼고 3층으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네, 그 이삿짐 알바를 또 제가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유 그거 해주면서 이거는 120만 원짜리라고 그러면서 저 정도 이삿짐이면은 보통 100만 원은 받죠.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깎아준다 60만 원이다 그러면서 아. 아무튼 난리를 쳤습니다. 6년 동안 일하던 자리니까 네, 네.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좀 정리를 해서 버려야 아. 되는데 게다가 저 웃긴 거는 제 이전 사무처장이 네. 안 버린 짐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래도 다 비워주고 갔잖아요. 이전 사무처장은 그대로 놔두고 갔는데 그걸 제가 버려야 될지 안 버려야 될지 판단을 못해서 쌓아둔 게 아직도 많아요. 제 짐이 그 한 칸이 다 그런 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내려가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가 방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네. 놀러 오세요. 네, 민원연 사무실 3층으로 오시면은 김원경 대표님께서 혼자 큰 방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아니고 김서중 공동대 이게 저로 둘이 같이 쓰는 항상 방이긴 계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김서중 네. 대표께서는 김서중 대표님은 가끔 오시니까요. 제 독방으로 생각하고 네. 놀러 오세요. 예, 티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순도순 예. 오붓하게 차 한잔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거 네. 외에는 별로 일상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좀 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바빠가지고 그 댓글을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실시간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채팅. 채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짜 인사만 잠깐 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조금 이따 나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네. 해보고. 네.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난 방송 금요일 방송 795화. 아 그때도 우리가 황교안 한성교 얘기했었네. 아이고 그땐 조선동화 얘기였군요. 아 오늘 소개해드린 TV조선이 조선동화보다 훨씬 심해요. 근데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방송에 근데 실호요가 하나 있네. 참 우리 방송에 실호요 달리는 거 좀 오랜만에 보네요. 이용우 팀장이 물이라면 진짜 물인데. 네, 큰일 났네. 나쁜 놈이에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척결되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들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미쳐.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총회 참석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총회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네. 소규모로 모여서 재밌게 한 8명이서 시간 보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놀았습니다. 네.